안녕하세요. 너너블리TV 너너블리입니다. 너너블리의 이야기 어때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전에 잠깐 다룬 적이 있었던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이하게도 이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는 혈압약, 발기부전제, 탈모약으로 사용되었던 약들이라고 하는데요.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 전립선은 어떤 부위인지 알아볼까요?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존재하는 기관으로 남성 생식기의 일부인 작은 샘입니다. 여기서 샘은 물질을 분비, 배설할 수 있는 기능을 가졌다는 뜻인데요. 전립선의 무게는 20g 정도로 밤톨 모양으로 방광 바로 아래 그리고 직장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전립선은 방광으로부터 신체 외부로 소변을 내보내는 통로인 요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전립선은 이 위치에서 소변과 정액의 배출을 조절하고 역류를 방지하며 정액의 일부 구성 물질을 만드는 기관입니다. 30% 정도의 정액을 전립선에서 생산하고 정액에서 나는 특유의 향기는 이 전립선에 의해 발생합니다. 전립선은 남성 호르몬에 의존하는 기관인데요. 전립선의 성장과 기능을 유지하려면 남성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작용해야 합니다. 때문에 남성 호르몬이 왕성해지는 사춘기에는 균등하게 발달하고 반대로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거나 생성되지 않으면 전립선이 위축됩니다. 전립선은 그 자체로 크게 4구역으로 나뉩니다. 그중 2구역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정액을 분출하는 사정관 주위 부분을 중심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변이 나오는 요관 주위의 부분을 이행대라고 하죠. 이 중 전립선암은 동맥 말초 부분에 위치한 중심대에서 주로 발생하고 반대로 전립선 비대증은 요관 근처 이행대 부분에서 발생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전립선, 그중 이행대 부분에서 비대해지면 이로 인해 방광 하부로 소변이 나오는 길을 막아서 요도를 통한 소변의 흐름이 감소하거나 막힐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소변 배출에 문제가 생기면 방광벽이 두꺼워지고 수축력이 손실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전립선 비대증이 있다고 해도 상당수의 남성분들에게는 증상이 없고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배뇨를 시작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거나 소변 줄기가 약해지거나 소변을 오랫동안 보거나 소변을 다 본 후에도 개운치 않은 잔뇨감을 느끼는 경우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빈뇨, 야간뇨, 절박뇨 등의 배뇨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상이 나타날 정도로 진행된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하지 않고 계속 방치할 경우에는 요로 감염, 방광 결석, 방광 개실 형성 및 신장 손상을 유발해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전립선 비대증은 30세부터 40세 구간의 남성의 약 8%에 존재합니다. 80세 이상의 남성의 경우 80%가 넘게 이 전립선 비대증을 겪고 있는데요.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전적 요인, 가족력, 노화, 식습관, 신체 활동과 같은 여러 요인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초기에는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취침 전이나 외출 전 수분 섭취를 피하고 카페인과 알코올 같은 이뇨성 음료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변 배출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약물, 예를 들어 콧물, 알레르기에 사용되는 항히스타민제나 코막힘에 사용되는 충혈 완화제의 복용을 삼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립선이 어떤 기관이고 전립선 비대증이 어떤 질환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립선 비대증은 어떤 약으로 치료되는지 알아볼까요? 전립선 비대증에 사용하는 약은 크게 3종류입니다. 알파 차단제와 알파 환원 효소 억제제, 그리고 PDE5 억제제인데요. 이름이 어렵죠? 그래도 건강을 위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전부 낫이 익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전립선 비대증 약은 혈압약, 발기부전제, 탈모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선 알파 차단제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면 해당 성분으로는 테라조신, 옥사조신, 탐툴로신, 실로도신 등이 있습니다. 뒤에 어미가 조신이나 그와 유사하게 끝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립선 평활근을 이완시켜 소변 관련 증상을 호전시킵니다.
그리고 알파 차단제에는 또 한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전립선 평활근 이완과 동시에 혈관도 이완시킵니다. 실제로 테라조신과 독사조신은 혈압약으로 개발되었었는데요. 알파 차단제는 혈압약 중 베타 차단제 계열 혈압약과 굉장히 유사하게 작용합니다. 단지 작용하는 수용체가 알파와 베타로 다르죠. 하지만 개발 후에 전립선 비대증에도 효과가 있는 것이 밝혀져 해당 용도로 많이 사용됩니다. 자세한 기전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베타 차단제 혈압약편과 혈압약 마지막 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알파 차단제들은 효과가 빠르고 경증에서 중증인 전립선 비대증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혈압약으로 개발된 만큼 혈압을 내려주는 작용도 같이 하기 때문에 어지러움이나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어지러움을 줄이기 위해 일반적으로 취침 전에 복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 낯익은 계열은 PDE5 억제제입니다. 이름이 어려워 보이는 이 계열의 성분들은 실데나필, 발데나필, 타달라필 등으로 그 유명한 발기부전 치료제에 사용되는 약입니다. 혈압약 마지막 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최초의 발기부전제 실데나필, 상품명 비아그라는 역시나 처음에는 혈압약으로 개발되어 혈관을 이완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 1차적으로 사용되는 약은 아니지만 환자에게 발기부전 문제가 함께 있을 경우 이 계열의 약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알파 차단제와는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중첩되기 때문에 병용에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외 주의사항은 발기부전제 편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전립선 비대증 치료약은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입니다. 성분으로는 피나스테리드, 도타스테리드가 있는데요. 이 성분의 약은 저용량으로는 탈모에, 고용량으로는 전립선 비대증에 사용됩니다.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는 전립선 조직이 자라는 것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역으로 수축시키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치료 시작 후 6개월 이내에 효과가 나타나고 소변 정체나 수술 필요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으로 성욕 감소, 발기 또는 사정의 어려움, 우울증 증상 발생으로 환자가 치료를 중단하게 만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는 알파 차단제, PDE5 억제제,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 이 세 가지 계열의 약이 사용되는데요.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병용하여 사용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전립선 조직을 제거, 파괴하는 외과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전립선 비대증과 그 치료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약으로도 충분히 치료 가능한 전립선 비대증, 너무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너너블리TV 너너블리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